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사라진 아침의 활력,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부부 사이. 오늘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씨, 올해 67, 평생 철도기관사로 수십 년을 달려온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그의 경력은 가족의 자랑이었고 동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밤 그는 두세 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찾습니다. 막상 앉아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에 한참을 씨름하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오지만 이미 깊은 잠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침이면 눈밑은 퀭하고 낮에는 졸음과 무기력 속에 하루를 버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괴로운 것은 아내 앞에서의 체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당연하듯 찾아왔던 발기, 그 당당했던 신호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등을 돌린 채 누워있고 아내도 더 이상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박성호 씨의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빈뇨, 시원치 않은 배뇨, 사라진 아침 발기,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감.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속으로만 삼키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전립선은 조금씩 굳어가고 몸과 마음의 활력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겪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침묵을 깨뜨릴 방법은 존재합니다.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원리를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립선 비우기, 즉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소변이 편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너졌던 자신감과 부부 사이의 온기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역시 처음에는 부끄럽고 낯설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2달 만에 그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원래 가진 리듬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습관일 뿐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학적 메커니즘, 바로 다음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작은 응원의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나는 오늘부터 내 전립선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당신의 결심이자 다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박성호 씨가 겪었던 전립선의 침묵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 박사님,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전립선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비밀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즉 전객과 전립선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안에는 불량품이 차곡차곡 쌓이고 기계는 점점 굳어버리며 결국은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염증이나 석회화가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성욕이 줄었고 관계도 뜸해졌으니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능 저하가 시작된 이후 전립선 건강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전립선을 비워주어야 할까요?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이 확연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30년 임상 경험 속에서 이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이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이라는 기관을 청소하고 새롭게 숨쉬게 만드는 유지보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이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2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이자 세 손주의 할아버지인 그는 저를 찾아왔을 때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깨는 탓에 수업 준비하듯 꼼꼼히 책을 읽던 습관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 아내 앞에서 웃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약물이 아니라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며 난감해 하시더니 결국 제 권유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저를 만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교단에 선 기분입니다.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립선을 비워주는 것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본래 가진 리듬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횟수를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자세와 호흡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를 정리해 3가지 조건, 3가지 기술, 1가지 황금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전립선은 마치 오래된 물을 비우고 맑은 물로 채워지는 저수지처럼 새롭게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진짜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부터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겠다와 실천한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리는 이해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상 경험 속에서 정리한 7가지 실천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환경과 자세, 시간을 마련하고 몸의 리듬을 존중하면 됩니다. 첫째, 환경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과 혈관은 추위에 쉽게 긴장합니다. 샤워나 반신욕으로 몸을 든 후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방관으로 평생을 현장에서 뛰었던 김병수 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몸이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따뜻한 물로 몸을 풀고 시작해보라고 권하자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몸을 덮이고 나니 긴장이 풀려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자세는 반쯤 누워 아랫배를 편안히 풀 수 있는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세우면 골반저 근육이 경직되어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두면 허리가 편안해지고 복부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셋째,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젊을 때처럼 서둘러 끝내려는 습관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전립선을 완전히 비워주는 것입니다. 김병수 씨도 처음에는 5분도 채 안 되어 끝냈지만 점차 시간을 늘리며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끼자 훨씬 개운하고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넷째, 자극은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기보다 성기 주변과 회음부 전체에 고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 부위만 자극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효과의 절반밖에 얻지 못합니다. 전립선은 회음부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기 기저부와 주변 부위, 그리고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어야 오래된 분비물이 남김없이 배출됩니다. 다섯째, 스톱 스타트 기법으로 리듬을 조절하십시오. 사정감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이 충분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더 완전하게 비워집니다. 근육은 악기와 같습니다. 올바른 조율이 있어야 제대로 울립니다. 전립선도 리듬을 맞춰줄 때 가장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여섯째, 윤활제는 반드시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마른 상태에서 무리하면 상처가 생기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누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나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황금주기는 일주일에 2~3회입니다. 너무 잦으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고 너무 드물면 정체된 분비물이 쌓여 문제가 됩니다. 꾸준히 일정한 리듬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병수 씨는 예전에는 가끔 생각날 때만 했는데 이제는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지키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추어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은 전립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몇 가지 실수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같은 길을 걷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함정은 횟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다니까 더 자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억지로 실천하다 보면 몸은 편안해지기는커녕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립선은 섬세한 기관입니다. 무리한 반복은 근육과 신경을 긴장시키고 오히려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영호 씨, 70세, 퇴직한 은행원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달력에 표시를 해가며 숙제하듯 매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피곤함은 더 커졌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진료실을 찾아와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력할수록 더 지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선생님, 전립선은 의무로 채워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이 원하는 리듬에 맞추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잘못된 윤활제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져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비누나 로션을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큰 위험을 부릅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 소변을 볼 때마다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썼다가 며칠을 앓았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윤활제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제품이나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후회를 남깁니다. 세 번째 함정은 통증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괜찮아지겠지 하며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통증은 경고등과 같습니다.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급성 전립선염, 요도 감염, 심지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통증이나 지속되는 불평함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모입니다. 좋은 습관도 집착이나 부주의로 인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은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것을 절대로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같은 원칙이라도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과 혈관은 추위에 쉽게 수축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아랫배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5분 정도만 데워도 긴장이 풀리며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면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듯 전립선도 막힘없이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깊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은 채 실천합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근육이 오히려 더 뭉치고 전립선이 이완되지 않습니다. 호흡은 열쇠와 같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굳게 닫힌 문을 열듯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전립선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리듬을 맞추어 보십시오. 몸이 편안해질수록 전립선은 더 완전하게 비워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마무리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출 후 그냥 끝내지만 이때 짧은 시간을 투자하면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변을 참는 듯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잔여 분비물을 깨끗이 짜내고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번 기능은 더 강력해지고 소변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여기 한동수 씨, 63세, 개인 택시 기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어 골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는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린 후 그는 일지를 쓰듯 자신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미묘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외출할 때도 중간에 화장실을 찾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그는 마치 몸이 다시 제 리듬을 회복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전립선 배출이 원활해진 것을 넘어서 삶 전체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붙잡고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따뜻함으로 긴장을 풀고 호흡으로 문을 열며 케겔 운동으로 마무리한다면 전립선은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비워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소변 기능, 발기력,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습관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외부의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 안에서부터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음식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성분인 리코펜은 잘 알려진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가 전립선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항산화제는 방패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을 조금씩 손상시키려 할 때 방패가 앞에서 막아주듯 리코펜은 전립선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그냥 먹을 때보다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살짝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몇 배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프라이와 함께 구워 먹거나 저녁 반찬에 토마토를 볶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립선 보호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식탁에 익숙한 콩 음식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는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반찬을 하루 한 끼 이상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찬 하나가 전립선이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은 강력한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녹차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즐기면 카페인 부담을 줄이면서 전립선을 보호하는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언제든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들이 모이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을 안에서부터 단단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장인철 씨, 71살. 평생 시내버스를 몰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준 그는 은퇴 후에도 늘 성실함으로 가족에게 존경받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의 삶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눈 밑은 퀭하고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앞에서 더 이상 당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사라진 아침 밝기와 위축된 자신감은 부부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립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 몸이 가진 리듬을 존중하고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습관, 그리고 따뜻한 찜질, 깊은 호흡, 케겔 운동, 음식 관리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습관을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요. 아내의 말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나서고 식탁에는 토마토와 두부, 따뜻한 녹차가 올랐습니다.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웃음이 비쳤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복은 새싹과 같습니다. 땅속 깊이 보이지 않던 뿌리에서 서서히 올라와 어느 날 초록빛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인철 씨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했지만 꾸준히 쌓인 노력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가족 모임에서도 밝은 얼굴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회복은 곧 아내의 행복이 되었고 아버지의 활력은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남성 혼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면 부끄러움과 부담감이 더 커지지만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걸을 때 효과는 2배로 높아지고 마음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립선 관리의 진짜 힘은 바로 같이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내가 곁에서 손을 잡아줄 때 그 부끄러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기 정혜성 씨, 66세, 전직 교장과 아내 김영자 씨, 64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정 씨는 야간요와 성기능 저하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아내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부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식탁 위에는 토마토와 두부,
녹차가 늘 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 씨의 불편은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웃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부부의 경우는 다소 달랐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실천하려 했지만 금세 지치고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요. 아내는 직접 건강식을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부는 두 개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다른 하나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기계는 힘차게 움직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행복과 직결되고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는 남편의 회복을 앞당깁니다. 결국 부부의 건강은 둘이 함께 지켜야 하는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습관과 식단, 운동은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실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부부의 새로운 여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내의 손길은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전립선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립선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기관이 남성의 존엄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해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뇨, 아침에 느껴지는 무거움,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의 침묵까지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누구도 피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답이 아닙니다. 의학은 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삶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이나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스스로 행동하는 용기와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정기적으로 전립선을 비워주는 습관, 따뜻한 찜질, 깊은 호흡, 케겔 운동, 그리고 토마토 콩 녹차와 같은 음식들. 이 모든 것은 도구이자 길잡이일 뿐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처음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는 체념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용기가 심어지는 순간 믿기 어려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기는 씨앗과 같습니다. 땅속 깊이 보이지 않던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와 숲을 이루듯 오늘 내린 작은 결심이 내일의 건강과 행복으로 자라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아내와 가족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전립선 건강은 단지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과 삶의 품격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 샤워를 마친 뒤 조용한 방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의 신호가 반드시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유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남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저 김혜진이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아침은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